최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 줄인다라고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원전 찬성 쪽에서는 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냐, 효율적인 발전 방법으로 한국 에너지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원전 사고의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선진국들은 원전을 다 줄이는 추세라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그 결과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전기는 터빈에 돌려서 만듭니다. 이때 풍력발전과 조력발전처럼 바람이나 물로 터빈을 직접적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과 같이 간접적으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인다지만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물을 끓일까요? 핵은 쪼개지거나 합쳐지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 나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양은 유명한 공식인 E는 델타 MC 제곱으로 변화한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반응 후의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방출한 것이고 질량이 증가하면 에너지를 흡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의 반응을 일으켜 물을 끓이는 열을 얻는 것이죠.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대표적으로 우라늄이란 원소를 분열시켜 에너지를 냅니다. 우라늄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원소로 천연 우라늄은 그 종류에 따라 238은 99.28%, 235는 0.72%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우라늄 238과 235의 비율을 조절하여 발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원자의 원자핵은 중성인 중성자와 플러스 전하의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서로 비슷해서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합으로 원자의 질량수를 나타냅니다. 이때 양성자의 수는 같아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지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원소들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가 한 개인 수소는 세 가지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양성자의 수는 한 개로 다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 질량수가 각각 1, 2, 3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의 숫자는 질량수를 뜻하며 둘 다 양성자 수는 92개로 같지만 우라늄 238이 우라늄 235보다 중성자의 개수가 3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하필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까요? 그것은 우라늄 235의 성질 때문입니다. 우라늄 235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여 우라늄 236이 되고 이 새로운 핵은 매우 불안해져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따라서 우라늄 236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고 되고 이때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다른 핵의 경우 특히 우라늄 238과 같은 핵들은 빠른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해서만 분열하지만 우라늄 235는 단지 중성자의 흡수만으로 분열할 수 있어 분열 조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한 우라늄 235는 분열의 결과로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우라늄 235를 분열시킬 때 각각의 우라늄의 일일이 중성자를 지속적으로 충돌시킬 필요 없이 한 우라늄 235의 분열의 결과로 나온 중성자를 다른 우라늄 235가 흡수해 분열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속력이 매우 빨라 다른 우라늄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의 원료로 우라늄과 감속제를 섞습니다. 중성자의 속력을 감소시키는 감속제는 중성자와 질량이 비슷한 물질로 구성돼야 합니다. 만약 감속제가 중성자보다 질량이 매우 크다면 감속제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중성자만 반대편으로 튕겨나가 속력이 거의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감속제가 질량이 매우 작다면 감속 효과가 미미하죠. 하지만 중성자와 질량이 비슷한 물질과 충돌하면 다음과 같이 중성자의 속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성자는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하고 양성자는 H+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H2O가 감속제로 쓰입니다. 그러나 H2O를 감속제로 쓰면 양성자는 이 빠른 중성자와 결합하여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라늄 235의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 단점을 보완한 또 다른 감속제로는 중수소로 만든 물인 중수를 이용합니다. 중수소는 중성자가 충돌해도 불안정한 상태인 삼중수소로 변하지 않고 중성자를 감속시킵니다. 따라서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농축시키지 않고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소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가 양성자보다 많이 나 HEO에 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일반적인 물인 경수보다 중수가 더 비싸죠. 이러한 경수와 중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며 이 감속제의 종류에 따라 발전소의 종류를 중수로와 경수로로 나눕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중 중수로는 3기가 있고 경수로는 21기가 있습니다. 원자로에서는 중성자의 속도 말고도 핵분열 반응이 적절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핵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 수가 많아 과하게 분열하게 되면 에너지 방출이 아주 빠르게 증가해 폭발하게 되고, 반대로 중성자 수가 너무 적으면 반응은 점차 감소해 원자로가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로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분열이 일어나는 인계 상태인 크리티컬 스테이트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자로에 분열할 수 있는 우라늄 235의 농축 비율이 낮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반응 중에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자를 흡수하는 제어봉을 노심에 설치합니다. 이 제어봉은 카드뮴, 인듐, 붕소 등의 물질을 사용하며 원자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중성자의 수를 조절합니다. 반대로 우라늄 235를 85% 이상 고농축시켜 과한 반응을 일으켜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이렇게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로는 연료가 우라늄이기 때문에 비교적 연료비가 저렴합니다. 또 분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원전사고의 위험성은 원자력 발전소의 이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원전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는 것이죠. 원자핵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방식은 핵분열 외에도 핵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얻는 핵융합 방법이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여 헬륨으로 융합할 때 발생하는 질량 차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주 원료가 수소이기 때문에 원료를 무한정으로 얻을 수 있고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폐기물이나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 위험이 없어 이상적인 동력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온, 고압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환경을 구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령 핵융합을 위해선 적어도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데 1억도 이상의 온도를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공 상태의 용기에 플라즈마 상태의 원자를 넣어 자기장을 이용해 용기 벽면에 닿지 않게 하는 핵융합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에너지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새롭게 발전이 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사회와 환경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깊게 알게 된다면 스스로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